안녕하십니까. 사주이야기 108번째. 오늘은 몸을 크게 다치는 사람의 사주팔자와 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길거리를 가다가 낙하물에 맞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가스가 폭발하다든지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또는 싸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을 크게 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이유든 몸을 크게 다치는 사람을 보면 사주팔자에 그러한 흉한 기운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몸을 크게 다치는 사람은 어떤 사주팔자를 지녔을까요? 이러한 사주가 어떠한 사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관살맞은 사주입니다. 사주팔자에 관이 너무 많고 강하면 사주가 너무 약해지게 돼 있죠. 그러면 관살맞은 사주가 됩니다. 이러한 사주가 사고수, 수술수가 있는 사주가 되거든요. 자, 사주에 많은 관살이 바로 무시무시한 살로 사고수 등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운기에서 무서운 관이 살로 들어오게 되면 몸을 크게 다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사주팔자에 역마살이 강한데 이 역마살이 아주 흉하게 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역마살은 활동이 강하고 이동, 변동이 많으니까 동서분주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사고수에 노출이 쉬어 몸을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로는 백호살이나 양인살이 사주에 흉하게 잡혀 있는 경우입니다. 자, 백호살은 피를 부는 살이고 양인살은 칼을 쥐는 살이죠. 자, 이러한 살이 사주팔자에 흉하게 자리하게 되면 본인이 피를 보고 본인 몸에 칼을 대는 형국이 되니까 몸을 크게 다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사주에 충국이 많은 사주입니다. 사주에 충과 극이 많으면 소통이 안 되고 충돌이 많으니까 시끄러운 사주가 되거든요. 이렇게 좌충우돌하게 되니까 사고에 노출이 쉽게 됩니다. 이러한 사주도 몸을 크게 다치는 사주가 됩니다. 또한 그 외에도 양기운이 태강한 사주라든가 너무 조열한 사주라든가 이러한 사주들이 몸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들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라 행동을 급하게 하니 교통사고나 또는 시비에 쉽게 휘말려 싸움 등으로 몸을 크게 다치게 됩니다. 또한 비겁이 태가한 사주, 신강한 사주도 경쟁을 좋아하고 지기 싫어하니 이러한 성향으로 운전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시비로 인해서 싸움 등에 휘말려 몸을 크게 다칠 수 있는 사주가 됩니다. 현대는 정말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교통사고, 갑작스런 건물 붕괴, 가스 폭발, 묻지마 범죄 등등 수많은 사고에 노출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본인의 운전 습관 등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몸을 크게 다치는 사주를 보면서 살펴보고 또 어떤 운기에 그러한 흉이 발생하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입니다. 경원년 기축월 개사일 김희시에 태어나신 분이 남자분이시죠. 이 사주가 몸을 크게 다칠 수 있는 사주팔자라 주의를 해야 되는 사주인데 왜 그런지는 사주를 파악해봐야 알겠죠.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보자고요. 본인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자, 먼저 물의 내편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작은 물의 내편은 같은 물이나 아니면 그 물을 생겨주는 쇠기운이 내편이 되겠죠. 먼저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아무리 찾아봐도 사주에 나와 있는 건 없죠. 축토 안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다음에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경금 큰 쇠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 데 없고 사화 안에 경금, 그 다음에 축토 안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오행 중에서 내편이라고는 경금 하나뿐이네요. 그리고 지장간에 축중의 개수하고 작은 쇠 신금, 사화 안에 경금 정도가 내편인데 상대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바로 식상,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죠. 식상은 물이 생해준 오행이죠. 그러면 나무가 되겠죠. 수생목이 해주니까 재성은 불이고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이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 미토 안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네요. 재성인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연지에 오화, 작은 촛불, 그 다음에 일지에 사화, 큰 불이 있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고 미토 지장간에 정화 조그마한 불이 있네요. 이렇게 재성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성을 찾아볼까요? 관성은 월간의 기토 작은 흙, 월지의 축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시간의 기토 작은 흙, 시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네요. 상당히 관성이 많네요. 흙기운으로. 그리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 데 없고 사화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고 오화 안에 기토도 암장되어 있네요.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는데 내 편이라고는 경금 하나, 그 다음에 지장간에만 있는데 상대편은 상당히 세력이 크죠. 기토, 미토, 기토, 축토, 오화, 사화까지 상대편 세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 사주가 신약해졌네요. 더군다나 이 사화 불기운, 오화 불기운이 이 축토를 말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원래 물을 품은 흙이라 지장간에 개수도 있고 그런데 이 큰 불이 흙을 갖다 말려버리니까 안에 있는 개수하고 신금이 힘을 많이 잃어서 더더욱 사주가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자, 신약한 이유 중에서 큰 이유가 뭐죠? 기토, 축토, 기토, 미토 이 흙들이 상당히 많은 게 흉하죠. 더군다나 사화의 무토까지 그 다음에 사화하고 오화가 화생토까지 해주니까 이 살들이 관들이 힘이 상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관살맞은 사주가 됐네요. 관살맞은. 그죠? 신약한 사주가 되면서. 그러니 관이 살로 변해가지고 관살맞은 사주가 됐네요. 앞에서 설명해서 관살맞은 사주가 몸을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근데 월지에 보니까 뭡니까? 축토가 있네요. 축토가 이게 뭐죠? 양인살이네요. 양인살. 자, 양인살이 월치 있으면 이게 양인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인격. 그러면 양인살의 기운이 상당히 따블이 된다는 얘기예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는 안 했죠. 좋은지 나쁜지 봐야 되겠죠. 자, 양인살이 축토로 잡혀 있네요. 좋은가요? 사주에 흙이 많아가지고 흉한 살인데 무지 안 좋은 살이 됐죠. 양인살이. 그러니 이 양인살이란 거는 칼을 쥐는 살이라 좋게 작용하면은 활이나 의사라든가 또 아니면 사법계 군인 경찰에 좋은데 여기에 흉하게 작용하면 내 몸에 칼을 대는 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상당히 흉하게 작용하네요. 더군다나 양인 격이 되다 보니까 따블이 되다 보니까 흉도 따블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더더욱 몸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일지에 보니까 사화가 보이네요. 사화는 역마살이죠. 역마살 역시 몸수 조심해야 되는데 이 역마살도 있다고 해서 무조건 흉한 게 아니라 좋은지 나쁜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화는 좋은가요? 이 역마살은 안 좋죠. 약한 사주에 힘을 빼가는 오행이고 그리고 이 흉한 흙들을 갖다가 상하는 오행이란 얘기요. 그리고 사화안에 무토까지 암장되어 있어서 일간을 무지 괴롭히고 있는 아주 흉한 살이다 보니까 역마살도 흉하게 작용해서 더더욱 몸을 다치는 것을 주의해야 될 살이 됐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관살맞은 사주에다가 양인살의 흉, 그 다음에 역마살의 흉까지 있어서 정말 몸을 크게 다치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특히 운에서 관살이 올 때, 흙이 올 때 관이죠. 흙이 관이죠. 관살 올 때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주기 때문에 이 사주가 몸을 크게 다칠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임오년 신해월 을사일 정해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팔자도 상당히 몸 다치는 것을 주의해야 될 사주입니다. 왜 그런지 사주를 파악해봐야 알겠죠?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보자고요. 본인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먼저 이 나무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나무나 아니면 나무를 생해주는 물이 내편이 되겠네요. 수생목이 해주니까 같은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쭉 보니까 본인 외에는 나와 있는 나무가 없네요. 그죠? 지장간 해수안의 간목, 그 다음에 시지 해수안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죠.
월지의 해수 역시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시지의 해수 역시 큰 물이네요. 이렇게 물기운이 되어 있네요. 상당히 물기운이 많죠. 다른 데 나와 있는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상당히 내 편이 큰 물로 작용을 하고 있네요. 자, 상대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죠. 그러니 나무에 힘을 빼가는 오행, 먼저 식상, 그 다음에 재성, 관성이 되겠죠. 먼저 식상을 찾아볼까요? 나무가 생겨진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죠. 식상, 그 다음 재성은 흙, 그 다음에 관성은 쇠가 되겠네요. 그죠? 불부터 찾아보자고요. 식상, 불은 연지에 오와 작은 촛불이 있네요. 그리고 일지에 사와 큰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정화 작은 촛불이 있네요. 자, 그리고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지장간, 오화안의 기토, 해수안의 무토, 사화안의 무토, 그 다음에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이 흙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는 좀 이따 보자고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관성을 찾아보자고요. 관성은 쇠가 되겠죠. 쇠는 월간에 신금, 작은 쇠가 있네요. 그리고는 없죠. 지장간, 사화안의 경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상대편은 오화, 신금, 사화, 정화가 있네요. 사주 강약 가능하기가 좀 어렵나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신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 신금은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물을 생하기도 하지만 이 많은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다 금침이 돼서 사망했네요. 이 쇠는 금생수하다가 사망했다는 얘기, 힘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편 하나가 사라졌네요. 그 다음에 이 연지의 오화는 어떤가요? 위에서 임수, 큰 물이 쏟아지고 옆에서 해수가 있고 큰 물이 합쳐져서 쏟아져 내린 이 오화는 꺼졌죠? 그죠? 상대편 하나가 또 죽었네요. 사화는 어떻게 된가요? 사화는 이 임수와 해수가 합쳐진 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해수까지 합쳐지면 이 사화가 살아갈 수 있나요? 이 을목이 중간 역할을 해주면 좋을 텐데 못 해줘요. 큰 나무라면은 수생목, 목생화로 통과를 좀 시켜줄 텐데 사화를 갖다가 보호를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큰 물들을 막지를 못하고 통과를 못 해주다 보니까 이 사화는 사이충으로 깨져버렸네요. 그래서 불이 사라졌네요. 자, 그러면 이 정화는 볼 것도 없죠? 목생화 해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 많은 물에 젖어가지고 거의 죽기 일보지 직전인데요. 을목도 젖은 나무 정화에다가 던져줘 봐야 불만 꺼진다는 얘기죠. 이 해수한테 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편이 무늬만 있고 다 사라졌네요. 그러면 물기운이 이 사주를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오화, 신금, 사화, 정화는 거의 꺼져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신강한 사주가 됐죠. 신강한 사주. 자, 신강한 사주가 됐고, 사주 팔자를 보니까 충이 상당히 많죠. 물론 을신충은 할 수가 없겠지만 사해충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충이 많고 극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상당히 시끄러운 사주가 됐고, 또 보면은 사주에 해수, 사화, 해수, 역마 기운이 있네요. 역마살이, 이 역마살이 몸 다치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역마가 흉해야 그런 기운이 있는데 좋으면은 역마도 활동성이 좋고 해외 내외로 다니면서 상당히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살인데, 흉하면은 교통사고, 그 다음에 몸을 다치는 노상해 같은 거를 주의해야 되는 살인데, 이 살이 좋은 살인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해수는 나한테 좋은 기운인가요? 이 나무를 갖다 썩게 만들고 있죠, 지금. 그리고 사주 안에 있는 모든 불기운을 갖다 다 소멸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좋은가요? 이 해수가 흉하죠? 흉한 역마살이 됐네요. 사화는 참 좋은 기운, 나한테 따뜻함도 주고 그러는데 사해충으로 깨져버렸네요. 그러니 작용력이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흉한 역마살만 잡혀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 사주는 역마살이 흉하게 잡혀서 몸 다치는 거를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고수, 노상행을 주의해야 될 그런 사주가 됐어요. 특히 충도 많고 충이 역마로 또 잡혀 있고, 그러니 더더욱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사주는 사주에 불은 많지만 다 물에 다 당해서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도 심혈관 질환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가 길거리 걸어가다가 심장마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운에서 나무가 와야 돼요. 나무도 큰 나무가 와야 수생목, 목생화로 해가지고 통관도 되고 억부도 되고 모든 게 사주가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기에서 큰 나무를 만나야 이 사주는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흉하게 들어올 때, 흉기운, 쇠가 들어온다든가 물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이 사주는 또 불이 어중간하게 들어온다든가 그랬을 때 사고수, 몸 다치는 거를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 한번 볼까요? 갑자년, 정묘월, 무진일, 김희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도 상당히 몸 다치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될 사주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사주를 파악해 봐야 알겠죠?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보자고요. 본인이 무토 큰 흙 광활한 대지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큰 흙의 네 편부터 찾아보자고요. 네 편은 같은 흙이나 아니면 흙을 생겨주는 불이 네 편이 되겠네요. 먼저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일지에 진토 큰 흙이 있네요.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시간에 기토 작은 흙이 힘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토 시지에 작은 흙이 힘을 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네 편이 있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에도 없고. 다음에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바로 월간에 정화 작은 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미토 지장간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바로 주변에서 정화, 진토, 기토, 미토가 똘똘 뭉쳐서 힘을 주는 형국이네요. 상당히. 반면에 상대편 한번 찾아볼까요?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죠. 그러니 노차 얘기하지만 식상,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네요. 식상은 내가 생겨준 오행이니까 흙이 생겨준 오행은 쇠가 되겠죠. 재성은 물, 그 다음에 관성은 나무가 되겠네요. 자,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나와 있는 거 전혀 없죠. 지장간에도 없네요. 그 다음에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자수 조그만한 물이 있네요. 그리고 진토 안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네요. 자, 나무 관성을 찾아볼까요? 관성은 연간에 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월지에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이라고는 간목, 자수, 묘목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 편이 상당히 더 많은 것 같죠? 그러니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상대편인 이 묘목, 월지에 있는 묘목을 보자고요. 묘목은 날의 극한 오행인데 날의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바로 위에 있는 불을 갖다 생하고 있네요. 관인상생으로. 그래서 나무가 불을 생하고 불이 날을 생해주니까 이 묘목은 네 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네 편이 이렇게 똘똘 뭉쳐있어진 사주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상대편인 자수는 어떤가요? 자수의 힘은 나무가 물을 다 빨아먹어버리죠. 이 간목 하나 먹기에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 물로 나무에다 물 주랴 흙에다 물 주랴 난리 났죠? 아니죠? 그래서 다 줄 수가 없어서 물이 고갈돼 버렸어요. 힘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가 됐고 물은 사주가 말라버렸네요. 완전히 진토 안에 있는 개수마저 미토하고 미토의 열기, 그 다음에 무토, 그 다음에 정화의 열기 때문에 다 말라버렸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상당히 물이 말라버리다 보니까 저열한 사주가 됐네요. 자, 저열한 사주가 됐고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가 됐고 운에서는 쇠가 들어와야 좋겠죠. 이 많은 흙을 갖다 설기시켜주고 물에다가 금생수를 해주니까 통관 역할도 해주고 강한 기운을 빼주기도 하니까 쇠 기운이 운에서 오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왜 몸술을 조심해야 되나, 몸을 다치는 걸 주의해야 되나 봤더니 일주가 무진 뭐죠? 백호살이 있네요. 백호살. 그러면 이 백호살이 좋냐 나쁘냐를 찾아봐야 되겠죠. 무조건 살이 있다고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이 백호살이 좋은 백호살인가요? 흙이죠. 백호살이 사주가 강한데 흙기운이 본인한테 더 강함을 주니까, 힘을 주니까 좋을 수가 없죠. 흉한 오행이죠. 흙이. 그러니까 이 백호살도 흉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백호살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몸수를 주의해야 되고, 또 이 사주가 상당히 저열한 사주예요. 저열한. 사주에 불기운은 적지만은 사주에 물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척박한 땅이 됐다는 얘기예요. 쩍쩍 갈라지는 땅.
그러니 이 저열한 면 때문에도 상당히 성격이 급하고 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시비수 또 운전도 이렇게 좀 과격하게 하다 보면 사고 연결이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또 성격도 파악할 때 흙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물을 포용해 주는 게 흙이다. 그래서 너그러움을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사주가 척박해지면 이 흙이 갈라터진 흙이라 안에 미생물이 살 수가 없죠. 이런 흙이다 보면은 성격이 그렇게 포용하는 그런 성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너그럽지 못하고 이렇게 조열하니까 급한 성격, 그 다음에 안 좋은 성격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러한 성격들. 그래서 이 사주는 백호살, 그 다음에 사주의 조열함 때문에 몸수를 상당히 주의해야 될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사주풀이를 해봤습니다. 오늘 사주 주제는 몸을 크게 다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